진정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틀렸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가장 비겁한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는 솔로 출연자들이 자신의 선택을 바꾸는 순간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들여다볼 것은 나는 솔로라는 이름의 거대한 심리 실험장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내 운명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단 하루 만에 차갑게 등을 돌립니다. 1순위였던 사람이 갑자기 순위권 밖으로 밀려납니다. 이들이 변덕쟁이라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가진 생존을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뇌의 배신 때문입니다. 23기 영자가 영철에게 던진 그 냉정한 한마디 솔직히 번복했어. 순위가 하락했어를 기억하시나요? 26기 정숙이 보여준 질투와 불안, 23기 광수의 눈물.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어왔던 운명의 사랑이라는 환상을 심리학의 메스로 해부하겠습니다. 경고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순수하게 보지 못할 겁니다. 자, 이제 솔로나라로 들어갑니다. 솔로나라 첫날 모두가 눈빛이 반짝입니다. 이 사람 괜찮은데? 그런데 여기서 이미 당신의 뇌는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괜찮다고 판단하면 뇌는 그 사람의 장점만 보입니다. 미소를 지으면 친화력 좋네, 조용히 있으면 신중하고 침착하네. 모든 행동이 긍정적으로 해석되죠. 문제는 3일차쯤부터 시작됩니다. 23기 영철을 보세요. 처음엔 성실하고 진중해 보였던 그가 갑자기 너무 조심스럽고 재미없다로 평가가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영철이 변한 게 아닙니다. 영자의 기준이 업데이트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인지 부조화의 무서운 점입니다. 내가 1순위로 점찍은 사람이 실은 별로라면? 그럼 나의 판단력은 멍청한 건가? 이 불편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뇌는 무엇을 할까요? 급하게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원래부터 별로였어. 내가 착각했던 거야.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당신의 뇌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과거를 재편집한 겁니다. 실제로 23기 영자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영철이가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시간이 지나서가 아닙니다. 비교 대상이 생겨서입니다. 다른 남자들의 유머, 적극성, 배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존에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자동으로 감점 처리됩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바꾸면 예전 폰이 갑자기 느려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더 잔인한 건 이 모든 과정이 무의식적이라는 점입니다. 영자도 여러분도 저도 이걸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마음이 변했다고 느낄 뿐이죠. 자, 이제 가장 잔인한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종 선택의 날. 26기 정숙이 보여준 그 조급함을 기억하시나요? 자신이 원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호감을 보이자 그녀는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 결과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인간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을 2배 이상 강하게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솔로나라에서 이건 극대화됩니다. 저 사람을 놓치면 나는 혼자 집에 가는 거야. 이 공포가 모든 판단을 지배합니다. 23기로 돌아가 봅시다. 광수는 옥순에게 계속 직진합니다. 하지만 옥순의 반응은 미지근하죠. 여기서 광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A안 끝까지 옥순을 선택한다. 거절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B안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 비겁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죠. 심리학적으로 이건 매몰 비용의 오류와 직결됩니다. 여기까지 감정을 투자했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광수의 눈물이 말해주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존심 싸움이었다는 걸. 더 충격적인 건 23기 영철의 케이스입니다. 영자가 순위가 하락했다고 선언한 순간 영철도 마음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럼 나도 이제 다른 여자를 봐야 하나? 이게 배신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호혜성의 원칙입니다. 상대가 나를 낮게 평가하면 나도 상대를 낮게 평가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우리의 뇌는 이렇게 냉정한 회계사처럼 작동합니다. 결국 사랑이란 이름 아래서 벌어지는 건 상대를 잃지 않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낭만적이지 않죠?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 같은 출연자들을 일상생활에서 만났다면 똑같이 행동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나는 솔로의 진짜 무서운 점은 환경 그 자체입니다. 5박 6일 외부와 단절된 공간,
24시간 카메라, 제한된 선택지. 이건 단순한 연애 프로그램이 아니라 극단적 사회 실험입니다. 심리학자 펠립 짐바르도의 유명한 스탠퍼드 감옥 실험을 아시나요? 평범한 대학생들을 교도관과 죄수로 나누고 가짜 감옥에 가뒀더니 단 6일 만에 모두가 괴물로 변했습니다. 폭력, 굴욕, 학대가 일상이 됐죠. 솔로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26기 정숙이 보여준 질투의 에너지, 23기 영자의 냉정한 서열화, 광수의 집착. 이들이 원래 이런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특히 상대적 박탈감이 극대화됩니다. 일상에서는 내 이상형이 아닌 애로 끝날 일이 솔로나라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안 고르면 나는 탈락자야라는 공포로 바뀝니다. 모두가 서로를 순위로 평가하죠. 1순위, 2순위, 순위권 박. 이건 인간의 가치를 점수로 환산하는 끔찍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생존 모드에 돌입합니다. 남규홍 PD가 나는 솔로를 인간 군상 다큐멘터리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보는 게 아닙니다. 압박 속에서 추악해지는 인간의 본능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걸 보는 우리도 나였으면 안 그랬을 텐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슬픈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기 광수의 눈물 기억하시죠? 옥순의 거절 앞에서 그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가 끝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방어적 비관주의라고 부릅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면 실제로 거절당했을 때 덜 아프거든요. 광수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기 보호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안 된 건 상황 때문이야. 이렇게 자신을 설득하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반대 케이스입니다. 어떤 출연자들은 거절당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거둡니다. 상대가 날 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이제 관심 끄는 게 나아. 이게 바로 예측적 거절입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먼저 도망가는 거죠. 비겁한가요? 아니요. 이건 생존 전략입니다. 실제로 23기 영자가 영철에게 순위가 하락했다고 선언한 건 일종의 선제 공격입니다. 영철이 먼저 자신을 버릴까봐 두려워서 먼저 버린 겁니다. 내가 먼저 떠나면 나는 버림받은 게 아니니까요. 결국 솔로나라에서 사랑은 누가 먼저 상처받지 않고 도망가느냐의 게임입니다. 가장 슬픈 건 이들 모두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더 큽니다. 거절이 무섭습니다. 혼자 되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기도 전에 먼저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솔로라는 거울을 통해 무엇을 봤습니까? 확증 편향으로 상대를 미화하다가 인지 부조화로 급하게 마음을 바꾸고 손실 회피로 전략적 선택을 하며 고립된 환경에서 추악해지고 결국 거절의 두려움 앞에서 먼저 도망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출연자들을 욕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는 더 나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솔로나라에 떨어진다면 똑같이 행동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구조 문제니까요. 사랑은 숭고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이고 전략이며 생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가치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불완전함 속에서도 누군가와 연결되려는 그 용기가 진짜 사랑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남기고 갑니다. 다음번에 당신이 사랑에 빠진다면 당신의 뇌는 당신을 어떻게 속일까요? 여러분은 솔로나라에 떨어진다면 끝까지 그 선택을 지킬 자신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심리 분석가 마인드 아카이브였습니다. 다음에 더욱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심리 분석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